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김택균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택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 알려주시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구순구개열입니다. 구순구개열은 과거 원청이라고 알려졌던 흔한 안면부 선천 질환종의 일종인데요. 주로 이제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져서 구순구개열이라고 명명됩니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기능적인 면과 외적인 교정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야 하는 만큼 좀 치료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겠느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게요. 구순구개열이 이게 선천 쪽으로만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천 쪽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까? 선천적 질환이 맞고요. 임신 초기 4에서 7주경에 태아의 입술이 양쪽에서 이제 자라나와서 만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고, 네. 원인은 드물게 유전이나 약물 복용, 그리고 엽산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소 부족, 홍역 등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개구순열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동반된 기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같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그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별 진단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군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신 거죠? 네, 유전적 요인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최근 모든 선천성 질환이 이제 구개구순열 말고도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순구개열 환자의 부모가 정상인 경우에도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만 뭐 네. 높지는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 구순구개열 아이가 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동양에서는 아직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 통계로 나와 있는 정도에서는 약 0.1%, 650에서 1000, 이제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정도의 한 명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그 비율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영양적인 문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빈도가 줄고 있는 추세고 여전히 동남아시아권 나라에서는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성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아에서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순구개열은 이게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이제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구순, 입술이 갈라져 있고 네. 구개, 입천장이 갈라져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잇몸도 갈라지거나 치조골, 이제 이가 이제 붙어 있는 그 상악골에도 결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뼈나 치아 결손까지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어져서 올라가다 보면 코가 있는데 코의 바닥 부분도 이제 같이 결손이 있다면은 그 베이스가 낮아지면서 코가 약간 기울어서 좀 떨어지는 비변형까지 코의 비대칭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심한 상태인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상이 뭐 다 안면부에 국한이 돼 있는 겁니까? 일단 구순구개열에서는 이제 안면에 들어있는 그런 증상들을 다 일컫는 것들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질환들도 이제 4에서 7주경에 이루어지는 장기들, 생성되는 장기들에 대한 진단, 어떠한 선천성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빈도가 높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심장병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만약에 구개구순열이 있다면은 같이 다른 동반 질환들이 있는지를 전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형이 동반될 수도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앞서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코까지 갈라져서 코가 무너질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증상이 정말 미미할 경우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깥으로 피부까지 다 정상적으로 붙었지만 안쪽을 이루는 근육층이 약간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산전으로도 진단이 어렵지만 네. 나중에 태어나서도 처음에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가 이제 수유를 하는 과정이나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좀 어색함이 나타나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상과 그런 경우는 조금 미리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구순구개열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불편함들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일단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이제 문제점들이 자라면서 계속 달라지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일단 유아기에서는 입술이 이제 갈라져 있고 입천장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수유를 할 때 음압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빨대를 빠는 그런 힘이 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유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데 수유가 문제가 생긴다면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수술들이 약간 연기가 되거나 그로 인해서 나중에 차후에 언어 발달이 느려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문제점 되는 것들을 외적으로 입술을 갈라진 걸 붙여준다든지 입천장을 막아준다든지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적절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성장도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영양이 부족하다 보면 이제 잘 빨아도 수유가 잘 안 되면 아기 입장에서는 이제 잘 먹는 걸 꺼려하게 되고 그럼 네. 성장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수술 교정을 하기에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케줄이 다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런 영향이 악순환이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딱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진단부터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만약에 정말 상태가 심각해서 코 변형까지 일어나면 이게 혹시 뭐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으로도 혹시 발전이 될 수도 네, 있습니까? 이제 코의 외적 비대칭 성장은 안쪽에 이제 내적인 비대칭까지 야기시키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코 가운데 있는 비중격이 휘어서 만곡증이 온다든지 그 만곡증이 있는 파트에 부비동이 막혀서 부비동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농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적인 비대칭도 교정이 중요하지만 안쪽에 있는 기능적인 면도 항상 고려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진단하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초음파를 통해서 산전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제 정도가 경한 경우에는 출산 시에 이제 발견이 되죠. 이제 16주에서 20주가 되더라도 아까처럼 피부가 정상적이고 근육이 약간 끊어진 정도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출산 전에 이런저런 검사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뭐 미리 알 수는 있는데 네. 그때 알았다고 해서 뭐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이미 만약에 과정에서 이제 구순열이 생겼다면 이제 태어날 때까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 아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몇 개월이 됐을 때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미리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프로토콜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자랐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아로 있을 때는 네. 어떤 뭐 조치를 못 취하지만 네. 이후에 아기가 되었을 때 신생아 네. 이후의 스케줄은 네. 네, 빠르게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변형을 또 바로 잡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거죠? 일단은 수술적인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 후에 관리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입안의 상처를 건드린다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건 있지만 수술이 일단 절대적인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 게 사실 태어나자마자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거라 네, 부모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어린 아기가 맞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될까 네.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좋은 치료 결과를 내려면 네. 언제쯤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각 부위마다 시기별로 딱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생후 3개월이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구순열, 즉 입술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생후 10개월에서 돌 정도가 되면 9개월 입천장을 닫아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입천장 수술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학동기나 학교 가기 전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이 심해서 코까지 문제가 된다면은 일부 교정을 해주고 스트레스적인 이제 학동기에 친구들한테 놀림받거나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 고려한다면 그 중간에도 코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코 수술 말고 이제 그 비대칭을 조금 바로준다든지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수술할 때 좀 더 모양이 잘 나올 수 있고 그 중간에도 하나가 아니면 부모가
좀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코 변형이 바로 잡아지는 건가요? 최소화시키고요. 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최종적인 미용적 수술을 나중에 동반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최소 2번 내지는 3번은 꼭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게 몇 번의 수술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정상적인 조직은 성장을 정상적으로 잘 하지만 네. 문제가 된 부분은 수술을 또 받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 더뎌지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양측이 달라지고 네. 비대칭이 안면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몇 차례 수차례 수술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성장에 따른 변형 그걸 또 따라 캐치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봉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수술은 하게 되면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입천장을 수술했는데 손가락을 아기가 빤다든지 아. 그럼으로써 수술 봉합창이 터진다든지 이러면은 나중에 교정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수술 후 케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이거는 워낙 아기 때 또 수술이 네. 이루어지는 경우라 아기보다는 부모가 또 네.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치료 후 주의사항이라든지 부모가 좀 알아야 할 팁들 주실까요? 부모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처음에 산전 진단부터 이제 정립된 정해진 프로토콜을 네. 인지하고 네. 그 시기에 맞춰서 빠지지 않고 경과를 계속 보면서 수술을 맞춰서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 아기가 그 상처 부위를 너무 손을 댄다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과정에서 아무래도 입천장이고 입술이다 보니 발음 관계, 언어 관계 또 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 언어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아기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들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이 심적으로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좀 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 지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영양이라든지 발육 상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궁금한 건 구순 9개월이 있는 학창기 때는 성장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뭐 걱정거리는 없는 겁니까? 일단 이제 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성장에 대한 더 이상의 영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여러 차례 얼굴 부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심장병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심장병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당시는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성인이 돼서는 이 가슴에 있는 흉터가 오히려 더 부모나 환자한테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얼굴 부분 구순 9개월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성인이 됐을 때는 제일 신경 쓰는 거는 미적인 그 흉터. 기능적인 건 어릴 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흉터나 모양 그런 것들을 끝까지 케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술은 어떤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입술과 입천장 발생 시기에 잘못 이어진 입술, 입천장 등을 바르게 이어주고 그다음에 코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보강시켜주는 수술이 되는 것이 그 기본적 개념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구순열의 경우에는 회전, 전진술이라고 피판술이라고 하고 구순 9개월의 경우에는 이중 피판 성형술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성형술도 좀 네. 추가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구순열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측이 있고 환측이 있는데 정상측을 짧기 때문에 좀 더 회전을 시키고 환측을 조금 전진시켜서 그 가운데 있는 틈을 메워주는 방법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입천장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에 있는 점막과 근육을 분리해서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면서 그 틈을 메워주는 방법을 이중피판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입이나 코처럼 부위에 따라서 수술 횟수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까? 일단 입술과 입천장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만 수술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수술 후 관리가 부주의했다든지 아니면 갈림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했던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추가 수술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구순구계열 코 수술할 때도 좀 궁금한 게 요즘에 미용적인 부분 고려해서 코 수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처럼 뭐 보형물을 넣는 겁니까? 이제 코 수술과 비슷하긴 하지만 네. 코 자체의 연골 같은 것도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귀연골이나 아니면 자각 늑연골 등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자가 조직이 부족하거나 환자가 너무 침습적인 수술을 꺼릴 때는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학동기에서는 약간 성장이 덜 했던 비대칭만 따라잡는 정도에서는 보형물을 쓰지 않고요. 네. 그때는 자가연골을 주로 조금 쓰고 그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미용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구순구계열에 의한 코 성형 수술을 할 때는 네. 그 시기도 좀 궁금한 게 성장이 완전히 끝난 후 성인이 돼서 하는 게 좋나요? 일단 코의 성장 시기는 만으로 14, 5세가 되면 완결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아기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중간에 교정 수술을 한 번 정도 더 해주는 게 맞고요. 네. 14, 5세가 만으로 지나게 되면 성장이 네. 맞췄기 때문에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인 코 수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항상 내적인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이나 비염 수술 같은 경우를 같이 동반해서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순구계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외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고 더불어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치료의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항상 미용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은 따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네. 동전의 앞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을 항상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기능이 좋아졌으니 너는 그냥 외적으로 이상해도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발달과 뭐 그런 성장의 문제가 지나고 나면 외적인 게 마지막에 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마지막 케어를 잘 해주는 것이 모든 치료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은 흉터에 대한 치료도 나중에 따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부위들이 구순구계열이 심하지 않았다면 흉터를 많이 남기진 않지만 네. 만약에 갭이 컸다거나 그러면은 피부에 많이 힘을 받기 때문에 넓은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흉터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도 동반되어야지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수술 후 환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구순구계열이 태어나면 하나가 태어난다면 긴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그래서 한 번의 수술로 끝내겠다는 그런 완벽한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끈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교정 수술 등을 받고 성장, 처음에 어렸을 때는 성장, 그다음에 학동기 때는 말 배우는 언어 치료, 그다음에 나중에 커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지지 같은 게 함께 외적인 그다음에 기능적인 수술 모두 다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순구계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내 아이가 선천적인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면 부모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이 구순구계열 역시 선천적인 질병이긴 하지만 충분히 수술로서 외적인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 해결 가능하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시기에 맞게 알맞게 수술로서 치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택균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